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트럼프, 머스크의 희생을 인정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테슬라의 상승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문제가 타결이 될 것인가 주제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요 조금씩 살아납니다. 자, 지금 뭐 지난 1주 전부터 해서 5자를 보이고 거의 이제 중립 구간으로 넘어갈 뻔했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살짝 힘이 빠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62, 63 같던 것이 64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가 뭔가 조금 진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가 매크로 이슈 때. 자, 그것들이 완전 타결되어서 이제 관세 문제가 끝난다. 중국과. 이 중국만 하고도 해결되기만 하면요.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세가 가장 큰 덩어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해결되어진다. 이러면 아마 주가가 오늘 사실은 많이 오른 것도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공포와 탐욕 지수는요. 관세 문제가 지금 누르고 있을 뿐이지 관세 문제만 해결된다? 그 원인은 관세밖에 없어요. 그 트럼프 발로 시작되어진.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중국과 관련된 게. 그러면 이건요. 익스트림 그래도 극도의 공포로 뛰어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요. 주가가 꾸준하게 고속 상승들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선물 시장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우가 0.21 빠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조금 평소대로 빠지고 있는 거고요. S&P 0.29입니다. 이것도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0.31% 빠지고 있습니다. 0.21, 0.29, 0.31 크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이것은 뭐 이 몇 시간 만에도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내일 주가는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주식은요, 또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요, 그, 오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쪽에서의, 좋은 낭보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뭔가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뭔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과 10년물 금리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오일 64.99 거든요. 조금 올랐어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컨트롤 잘 되고 있는 거고요. 10년물 금리는 계속 4.4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 내려갑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이게 이제 3%대 떨어지면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돈이 좀 풀리기 때문에 괜찮아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자, 오늘 그 미국과 중국이 영국에서 둘이 협상을 계속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의 마라톤 협상을 또 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길게 긴 이제 협상을 하면서요, 자, 일단 그 기본적으로 자 아래쪽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U.S.-China officials agree on plan to ramp down trade ten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미국하고 중국 이 참가자들이요. 뭐에 큰 틀에서 동의했냐면 야, 우리 좀 이제 무역 긴장을 좀 낮추자라는 거죠. 무역 긴장을부터 낮추고 보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큰 그림하고 또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이제 본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위에 보시면 미국과 중국 이 대표부들이 will now take the proposal back to their respective leaders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 참가한 대표들이 사실은 최고위급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합의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이 프로포절 이제 제안서를 각자 시진핑에게 또 트럼프에게 가져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보고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번에요, 이들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 중국도 미국에 의해서 지금 관세로 인해서 정말 중국은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뭐 지금 전기차 이쪽도요 엉망이거든요. 아마 많은 회사들이 망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이 관세 때문에 많이 눌려 있다고요. 연준도 금리를 안 내린다고 그러고요. 관세 이슈 때문에
연준 의장도 계속 그러잖아요. 물가 오를지 모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자꾸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둘 다가요. 어찌됐건 이 관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재 이 영향들을 없애기 위해서요. 거의 nearly 20 hours라고 합니다. 20시간 정도를 거의 쏟아붓고 이들이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회의랑 비슷하죠. 지난번 이틀 연속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 해가지고 나름대로 큰 틀 다 합의를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Once the president approve it 이랍니다. 그러니까 양쪽 대통령이 허락만 한다면 이제 인정만 하게 되면요. will then seek to implement 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상무장관 르트닉이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상무장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옛날엔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그리얼 그 두 사람만 갔거든요. 무역대표부장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상무장관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것도 상무장관이 하고 있죠. 이 상무장관요, 굉장히 그 머스크랑도 친하면서 굉장히 이제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끈하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어떤 결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굉장히 선이 굵게 어떤 통 크게 주고받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또 어찌됐건 큰 그림을 잡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긴다니까 대통령이 허락하면 일단 트럼프도 보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시진핑도 오케이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미국 쪽은요 이미 트럼프가 허락할 확률이 높고요. 이제 시진핑만 조건이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 손에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행된다. 여러분, 이래 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나중에 문제 터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제 거의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지금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 한 번 더 미팅하자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대로 이제 서로가 합의를 본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대박 소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겁먹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바리스타를 위해서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이 살펴봐드리는 것은 인공지능이 각 기업에 어떻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어가서 지금 사용되어지는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살펴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제가 앞으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뭐 그냥 엔비디아와 또 뭐 우리 테슬라 피지컬 AI와 뭐 요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앞으로 그게 뭐 의류 회사건 또 뭐 제조회사건 또 이게 뭐 음식점 회사건 무슨 회사든 간에 AI가 다 들어갈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한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이 스타벅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전 세계적인 또 커피 체인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AI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야, 스타벅스에 무슨 AI를 왜 쓰지?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라는 녀석이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잘만 딱 맞아 떨어지면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기반을 한 소위 오픈 AI 어시스턴트를요, 바리스타를 위해서 이제 출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여기 애저에 보면은 오픈 AI 플랫폼을 안에 집어넣고 작동하는데, 여기서 소위 생성형 AI 어시스턴트 있죠. 그러니까 지금 AI는 거의 이제 비서 역할, 보조 역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해서 나의 어떤 이 서빙을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어떤 굉장히 도움을 주는 비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성형 AI를 적용해가지고 스타벅스가 바로 적용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란색으로 하려면 미국과 캐나다에 2026년도부터 이제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소위 말해서 이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스타벅스가 그럼 뭐 어떤 걸 하는 건데? 라고 질문이 들잖아요. 자, 정말 재미납니다.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의 일,
바리스타의 잡 있죠.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막 얼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스타들의 전체 업무를요, simplify 해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화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speed up service in its cafe입니다. 카페에서 정신 없잖아요. 막 주문이 폭주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서비스 시간도 줄여주고 빨라진다는 거죠.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리스타의 잡들 중에 예를 들면 처음 이제 이 바리스타 들어온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매뉴얼로 얻고 있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프라푸치노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거를 그라인더에 얼만큼 몇 분을 갈고 그리고 얼음을 어느 정도 넣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온도나 또 기온 뭐 지금 그 뭐 5월달, 8월달 다 시간대도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서 결국은 이 바리스타에게 뭐 이게 프라푸치노 예를 들면은 뭐 큰 사이즈인데 뭐 얼음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개인마다 주문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거 먹겠다, 어떤 거 먹겠다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면 주문자가 나는 홈밀크 말고 뭐 어떤 그냥 하프 밀크만 넣어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유도 그냥 전체 우유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만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크림하고 섞어서 달라. 주문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허니, 꿀을 좀 넣어서 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자, 그런 주문이 들어왔을 때 AI의 주문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꿀이 들어가고 우유가 반 컵이 들어간다. 이럴 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얼음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 몇 컵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AI가 쫙 뽑아버리는 거예요.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리스타가 그 디테일한 주문에 대해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완전 베테랑이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베테랑도요, 사실은 막 주문이 새롭게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그 맛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비슷한 맛을, 좋은 맛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리스타의 업무를요, 굉장히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스피드업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죠. 미리미리 주문이 들어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문을 이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뭐 우유 소위 그 꿀에 대해서도요. 뭐 설탕이나 꿀에 대해서도 전체 안에 내용의 25%만 넣어달라, 뭐 10%만 넣어라,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50% of honey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서비스도 AI가 벌써 쫙 주문하죠. 그리고 어떤 그 늘 단골 고객이 왔을 때에 이 사람은 보통 이 라떼를 먹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있을 때 늘 보는 사람이면 여기서 AI가 이 사람 딱 그 이름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번에는 그 라떼 말고 요런 신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없겠냐. 오트밀로 들어간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트라이 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랄지 영업이랄지 바리스타의 잡을요 굉장히 더 아주 정리를 해주고 일의 어떤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매출도 더 끌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 AI가 이 사람은 우리 가게에 몇 번 온 사람이야. 몇 번 이런 것들 다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최적화된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라는 게 최적화하는 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다 나오듯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페이스북이 지금 광고를 사람의 타겟팅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대, 이 사람이 평소에 보는 거, 이런 거에 따라 다 맞춰가지고 광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 광고 그 내는 이 스토어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매출이 바로바로 직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스타벅스도 바리스타들이 AI를 활용합니다. 그 여러분, 지금은요, 이 AI가 일의 능률과 효율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요,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AI 활용을요, 계속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도태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AI를 계속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로보택시 날짜 변화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밝혔습니다. 자, 일단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얘기들을 좀 들여다보면요, 일단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보시면요, First public Tesla Model Y robotaxi rides in Austin are currently scheduled for June 2022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델 Y로 로보택시를 텍사스 어스틴에 진행하기로 했죠. 자, 첫 번째 퍼블릭 테슬라 모델 Y 출시는 현재 예정은 6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는 12일 날, 내일 모레잖아요. 근데 열흘 정도가 더 뒤로 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현재 예정은 6월 22일이고, 자, 그러나 the day could shif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또 조금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머스크 타임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뭐 늘 그 테슬라가 옛날에도 AI 데이랄지 뭐 여러 날짜를 정해놓고 뒤로 2달 미루기도 하고 그런 적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날짜가 조금씩 밀리는 건요.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늘 그래 왔던 것이 뭐 어떤 준비가 어떤 뭐 그냥 아예 원래 되게 어설픈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그 다 되고 있다가 뭔가 갑작스러운 어떤 변경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공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세상에 기존에 없던 것들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때로는 갑자기 계획대로 안 흘러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다 세팅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번도 있던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예요?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그냥 신기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 안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자율주행 기술은요, 완전히 이제 어떤 회사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 카메라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 그리고 아예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하겠다? 이거 자체가요, 사실은 엄청난 드라마틱한 새로운 것들을 거의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날짜 뭐 열흘 밀린 거 이거는 그냥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6월 22일 정도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도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건요. 좀 하다 보니까 또 디테일한 부분이 또 이제 생기는 거죠.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또 보완되는 거죠. 마치 스페이스X가 우리 스타쉽을 발사할 때 뭐 옛날에는 한 4번 정도 쏘면 뭐 완벽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디테일한 게 발생하잖아요. 디테일인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한 4-5번이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9번, 10번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근사치에 가고 있잖아요. 결국 시간 싸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번 미스테이크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완벽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어설프게 내놨다가 불안전하더라도 괜히 사고 나봐야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체크하고 실제로 출시하려고 하니까 또 돌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은 뭐냐? We're being super paranoid about safety라고 딱 그러죠. 초록색 하나 보세요.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super paranoid about safety, safety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조심조심, 정말 완전 조심을 넘어서 super paranoid about safety 한다라는 거야. 거의 그냥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하죠. 이 세이프티 문제가 만약에 자율주행 했는데 우리가 앞에 운전사가 앉아 있다가 이 소위 말해서 뭔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테이크오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간다?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사고 같은 게 나면요. 이러면 굉장히 사실 앞에 미래도 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미뤘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자, first Tesla that drives itself from factory, end of lineup all the way to the customer house is June 28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공장에서 공장 그 생산 라인 마지막에서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거기서 생산한 공장에서 바로 자율주행으로요. 얘가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all the way to customer house입니다. 고객의 집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6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컨펌이 된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동차를 살 때 어떡합니까? 보통 딜러십을 가야 되잖아요. 딜러십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는요, 이걸 하나씩 실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혁신이 나올지 상상 불가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졌다? 주문한 사람들에게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간 유통 단계를 끊어버린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트럭으로 보내야 되고 뭐 실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 중간 유통을 없앤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절약되는 거죠. 굉장히 중간에 교통비죠. 일종의 그런 교통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장에서 보내진다? 이게 바로 모든 회사들이 꿈꾸는 꿈에 바로 이 소위 기업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도요타가 시도해봤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폭스바겐이 시도했습니까? 전 세계를 내로라고 하는 이 도요타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 보세요. 이 사실 도요타나 이런 데 비하면 신생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대담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공장에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실제로 그 자동차업계의 아마존이 된 겁니다. 아마존도 그냥 바로바로 보내주잖아요. 주문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야, 우리도 이 기술 좀 빌려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혁신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훌륭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머스크가 아래쪽에 보시면요. 텍사스 어스틴. 자, 어스틴이 6월 22일 정도? 6월 말에 이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화살표로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LA for 로보택시 런치라고 합니다. 자, 텍사스 어스틴이 되고 나면 우리는 바로 LA로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LA시와 대화가 충분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LA시와 충분한 대화가 다 맞췄다는 건데 이게 지금 텍사스 어스틴에서 지금 원래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보통 이제 그 다음 타겟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LA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는요 샌프란보다 더 커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는요 LA는 정말 테슬라 차가 많아요. 제가 뭐 나가면 그냥 10대 중에 때로는 4대, 5대가 다 테슬라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 왕국이 테슬라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도시에 먼저 진출하게 되면 그 다음 뭐 샌프란이랄지 또 뭐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샌호세랄지 많거든요. 그런 도시에 로보택시를 진출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벌써 텍사스 어스틴 이제 정리가 끝나면 LA로 넘어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고 앞으로 LA가 된다? 그러면 복잡한 LA가 되면요. 뉴욕이나 다른 큰 도시로 진출하는 건요. 초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요. 대담하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성공하고 흐름이 좋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큰 상승이 대세 상승은요.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승하는 건요. 정고점 돌파하고 뚫고 가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 때문에 뭐 지금 우울하고 그랬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은 여전히 아주 압도적인 모습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늘 테슬라의 기본 그 근본적인 intrinsic value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근본적 가치에 계속 집중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이건요, 트럼프가 머스크의 수고와 땀을 인정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얀 보세요. 자, 오늘 JD 반스입니다. 자, 부통령 아시죠? 자, JD 반스 이 부통령이, 자,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이지 않습니까? 자, JD 반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일론 머스크 lost 25% his fortune이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이 자산이죠. 재산의 25%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25%의 자신의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군 그 소위 자산을 다 날려먹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 113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뭐 113조 원,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150조 원 이상의 그런 그 자산을 그냥 다 공중으로 날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leading efforts to streamline the US government입니다. 자, 미국 정부를 효율화시키고 미국 정부를 정상적으로 빚을 낮춰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머스크가 올인했지 않습니까? 도지에 들어가서 미국의 빚을 탕감하고 계속 깎아내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공화당 멤버들이랄지 옛날에 민주당 멤버들 오바마 때부터 이 정부 개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다 도전하려는데 엄두가 안 나요. 왜냐? 이게 여러분 그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 공무원 세계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깨지기 힘든 그런 카르텔이 있는데 그 어떻게 공무원사를 정리합니까? 근데 머스크가 나서가지고 칼을 막 휘둘렀죠. 머스크는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도 자기 피로, 자기 손에 피 흘리면서 안 했던 것을 머스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머스크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보면은 머스크를 위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제가 화가 났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가 자기를 저희 백악관에서 이제 바이 하면서 내보냈을 때 뭔가 그래도 머스크의 회사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그 생각들을 담아줘야 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공화당의 입장 입맛대로 그냥 뭐 부자 감세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전기차랄지 보조금 다 없애버리고 뭐 또 태양광 쪽도 다 없애버리고 완전 테슬라에겐 불리한 그런 법안으로 다 갔죠. 그러니까 머스크도 열받는 거죠. 그래놓고 나가려 놓고 뭐 좋은 일 했다 이러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거 보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의 허락이 없었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않으니까 트럼프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거의 위기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뭐냐면요. 부통령 제이디 반스가 중간에 이렇게 지금 중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영상에서 그걸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이디 반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frustrated 하고 있다. 아주 지금 답답해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다운돼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알겠는데 머스크가 if you chill out a little bit 일론 머스크, 네가 조금만 더 젊고 하니까 조금만 좀 캄다운하라는 거죠. 좀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죠. 좀 낮춘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것이 괜찮아. Everything will be fine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절제하고 있죠. 머스크는 아예 그냥 이제 괜찮죠. 그리고 이번에 그 LA 폭동 났을 때도 머스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면서 박수도 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좋죠. 굉장히 화기애애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이디 반스가 머스크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잘해주고 참아주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보세요. 머스크가 자기 재산 25%나 날렸다는 거죠. 정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했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주고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Are you willing to give Elon Musk a heartfelt thank you? 머스크에게 진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땡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건요. 미국 안의 관료주의자들에게도 경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 안에 특히 트럼프의 인사관리 담당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주도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반 머스크죠. 머스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 트럼프가 머스크를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머스크는 사실 정식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행정부 안에. 근데 자기들은 정식적인 뭐 행정부의 직원들인데 자꾸 트럼프가 머스크를 소위 말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라는 거. 그리고 인사 관련된 것도 머스크가 빠르게 본인 뜻대로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탐탁지 않은 거죠. 자기 손을 안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담당 그 친구들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지금 머스크가 나오자마자 당장 다 해고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가장 유력했던 나사의 수장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임명했거든 후보자로요. 이제 최종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트럼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일이거든요. 물론 주도한 거는 그 밑에 그 인사 담당자고, 그리고 머스크를 싫어했던 친구들, 지금 트럼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못난이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터뜨린 거죠. 근데 반스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나가서
반스 부통령이 볼 때, 중간에 역할을 해야겠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머스크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우리가 머스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희생 때문에 자기 재산을 25% 날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데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스크가 더 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더 멋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위에 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동그라미 별 붙인 거. worth it이라고 합니다. It is worth it이랍니다. 뭐예요? 그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야, 머스크 상남자 아닙니까? 쿨하지 않습니까? 나 재산 25% 날라간 거 괜찮아라는 거야. 지금 테슬라 브랜드 데미지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안 좋았거든요. 실제로 지금까지 영향을 입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더 나치스럽고 히틀러스럽지 머스크가 뭐 히틀러스럽습니까? 근데 그 트럼프가 욕 들어먹을 거 머스크가 다 들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독일 쪽에서 막 일론 머스크가 나치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막 사실 데모하고 프로테스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 모든 총알을 머스크가 다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거였고 그런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 막아줘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바로 공격한 거죠. 터질 뻔했는데 중간에 중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알죠. 머스크가 자기 앞에서 총알 봐준 거는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일론 머스크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자기 진심이다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화답한 거고. 근데 제이디 반스가 중간에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 이 부통령 이런 역할 아주 멋집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정말 극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런 것들은요. 화평,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이거 해야 되거든요. 부통령이 나 몰라라고 막 또 그냥 자기 권력만 생각하면 그러면 누가 다음에 이 돕겠습니까? 근데 제이디 반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머스크에게 고마워하자는 것. 누가 감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장면에 머스크가 아주 쿨하게 it is worth it. 가치가 있었다. 나는 가치를 보고 일했다는 거죠. 미국이 잘 되고 미국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일론 머스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고 인간의 삶을 회복시킨다? 그런 가치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오염부터 그리고 탄소 배출로부터 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다 그래요.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니까 여기도 또 그러잖아요. 그 정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나서서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요 트럼프도 인정하는 거예요. 부통령을 통해서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땀과 수고 우리 인정하자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요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의 관계는요 일단 아주 화평한 분위기로 갈 겁니다. 자, 이러면요 이제 테슬라는 기술을 뽐내서 장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아주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세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사팔사팔 하다가는 진짜 사팔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정교수였습니다.